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국회가 오늘 밤 본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 중에 4인 가족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민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 2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 통합당은 3조 6천억 원가량으로 예상되는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출 구조 조정에 대한 자구 노력이 부족하다 하는 점을 제가 아침에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했는데 더 찾아보셔야지 됩니다. 3차 추경을 하면서도 추가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통합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 처리를 위해 국회 예결위는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오전 중에 여야가 추경안에 합의하면 예산안 수정 입력 작업 등을 거쳐 밤 늦게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상임위들은 오늘 잇따라 전체 회의를 열고 추경안 심사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특별법과 N번방 방지법 등도 함께 상정됩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어제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인터넷은행법과 산업은행법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사실상 KT가 인터넷은행 K뱅크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은행법은 지난달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이 다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민생당과 정의당,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 처리 여부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이 다음 달 10조 원 규모로 추가 공급됩니다. 또 이른바 한급한 뉴딜 사업은 디지털 기반의 대형 정보통신 사업으로 방향이 잡혔는데요. 오늘 열린 첫 번째 경제중대본 회의 내용 박예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첫 번째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1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을 이달 중에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 3에서 4%대 중금리 대출로 6대 시중은행이 신용보증기금의 95% 보증을 토대로 공급합니다. 상환은 2년 거치 뒤 3년에 걸쳐 나누어 갚는 방식입니다. 1차 초저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 주도 대형 일자리 사업인 이른바 한국판 뉴딜로 디지털 기반의 대형 정보통신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도 발표됐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해 대규모 토목공사 개념에서 벗어나 디지털 경제 전환과 4차 산업혁명 대비, 코로나 이후와 연결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중대본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 기초 논의를 한 뒤 다음 주 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코로나 이후 대응을 위해 10대 산업 분야의 65개 규제 혁파 추진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데이터, 인공지능과 미래차, 의료 신기술, 자원순환 등의 분야에서 변화를 반영해 과감하고 빠르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부총리는 특히 원격 의료와 원격 교육, 온라인 비즈니스에 각별히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미국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100만 명을 넘긴 미국은 경제 정상화 시기를 놓고 각 주별로 혼선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학교 수업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논란은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서지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100만 명을 넘긴 미국은 주마다 경제 재개 시점을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등을 필두로 재가동에 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학교 수업도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You'll see a lot of schools open up, even if it's for a very short period of time. I think it would be a good thing because, as you see, in terms of what this vicious virus goes after, young people seem to do very well. 브리핑에 앞서 주지사들과의 화상통화에서도 공립학교의 재개학을 촉구했지만 어느 주지사도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하진 않았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현재 학교를 문 닫은 곳은 모두 43개 주.
다음 달 7일 계약을 저울질하는 몬태나주를 제외하곤 재개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봉쇄 조치 해제 초기 단계에서 계약을 서두르는 이유는 경제 재개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자녀 돌봄 부담이 덜어져야 경제 정상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판단에서라고 AP통신은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 교사연합, 국가교육협회 등 교사단체들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진단과 추적 시스템 확보, 발열 체크의 의무화, 개인 보호 장비 지급 등이 이뤄지기 전에 재개할 경우 시위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원 사이트에는 6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최근 완화 지침에서 감염자가 현저히 감소하는 2단계의 개학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부모와 교사들은 섣부른 학교 재개를 꺼리고 있어 등교 수업 전환은 당분간 힘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채널A 기자와 현재 검사장의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채널A 본사 압수수색을 놓고 소속 기자들과 밤새 대치를 벌였습니다. 해당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은 수사의 핵심 단서인데요. 검찰은 아직까지 별다른 집행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보도에 오승목 기자입니다. 채널A 본사를 압수수색하려는 검찰과 이에 반발하는 소속 기자들의 대치가 밤새 이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 서울 종로구에 있는 채널A 본사에 도착한 것은 어제 아침 8시쯤. 이를 포함해 해당 기자의 주거지 등 모두 5곳이 압수수색 대상이었는데 본사에선 소속 기자들의 항의가 시작되면서 실제 집행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채널A 기자들은 취재 과정을 문제 삼아 언론사 보도본부를 압수수색하는 전대미문의 일이 발생했다며 압수수색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기자들의 취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의 최우선 확보 대상은 채널A 이모 기자가 취재원에게 제시했다는 현직 검사장과의 통화 녹음 파일이나 녹취록 등입니다. 앞서 채널A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자체 진상조사를 위해 이모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확보했다 밝힌 만큼 검찰은 장시간 대치를 하더라도 이를 꼭 받겠다는 의지입니다. 날이 밝도록 진척이 없지만 검찰은 오늘도 채널A 측과 압수수색 대상과 집행 범위 등을 협의하며 자료 확보를 시도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일단 이모 기자의 자택을 찾아 컴퓨터 등에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 수사에 필요한 파일을 압수했습니다. 어떤 자료 확보하셨어요? 휴대전화랑 노트북 가져오셨나요? 하지만 의혹을 처음 보도한 MBC와 제보자, 유착 당사자로 지목된 해당 검사장 등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 해당 의혹을 최초 보도한 MBC에 대해서도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오승복입니다. 열흘 넘게 김종인 비대위를 두고 논란을 벌여온 통합당이 어제 전국위에서 비대위안을 가결하면서 이 절차상 출범 준비를 마쳤는데요. 하지만 당사자인 김종인 전 위원장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21대 총선 통합당 당선인들이 처음 모인 자리. 제가 좀 올리겠습니다. 덕담과 각오의 말이 끝나고 분위기 달라졌습니다. 당선인 총회 뒤 예정된 상임 전국위와 전국위를 열 건지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신재철 대표 권한대행이 해야 될 일은 이제 당선자 총회에 앞으로 당의 진로라든가 미래라든가 모든 부분은 맡겨라. 결국 모두 열고 김종인 비대위 안건을 의결하기로 결론이 났는데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가 선택이 되면 다들 수용하시기로 했나요, 그러면? 수용 아시겠죠? 민주주의잖아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당초 김 전 위원장의 임기를 최소 1년 이상 보장하기 위해 상임 전국위에서 당원을 개정하려 했는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겁니다. 상임 전국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위원회가 열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전국위 개최가 강행됐고 비대위 출범이 의결됐습니다. 문제는 당원 개정이 무산돼 8월까지 넉 달짜리 비대위란 점. 당 내에선 의결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반발이 나왔고 임기가 8월 31일까지로 확실하게 본인이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의사를 물어봤는데 말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런 통합당 결정을 비대위원장 추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냈습니다. 내려요. 뭘 난 쫓아와야 들을 말도 없을 텐데.
이제는 당사자가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진 통합당 비대위. 또다시 표류 위기에 놓였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더불어시민당 양정숙 당선인의 부동산 실명제 위반 의혹에 이어서 추가로 차명부동산과 정수장학회 관련 거짓말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은 양 당선인의 당적을 박탈하고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양정숙 당선인이 탈세를 위해 명의신탁을 했다. 이달 초 남동생이 민주당 검증팀에 밝힌 내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양 당선인 재산 신고 내역에 없는 다른 부동산 이야기를 꺼냅니다. 용산에 나보고 부동산 있냐고 묻더라고요, 기자가. 제 명의가 아니라 작은 누나 명의로 했던 걸 거예요. 양 당선인이 남동생과는 송파, 대치동의 부동산을 샀고 여동생 명의로는 용산 고급 오피스텔을 샀다는 겁니다. 거기서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세입자랑 얽히고 등지고 사는 상황이에요. 이 여동생 찾아가 봤습니다. 저 KBS 기자인데요. 혹시 잠깐 뵐 수 없을까요? 이번엔 양 당선인에게 직접 물었더니 역시 부인합니다. 그거는 동생이 전부 다 온라인으로 본인이 무통장 입금하면서 세금까지 다 냈고요. 사인하고 같이 등기소까지 가서 전세권 설정 말소 등기까지 했고요. 거짓말 논란도 있습니다. 양 당선인 정수장학회 출신 모임인 상청회 감사와 부회장을 지낸 걸로 돼 있는데 사실 확인을 요청하자 이렇게 답합니다. 그 상청회에서 활동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상청회에서 활동하지는 않았고요. 부회장이라고 해서 제가 그래서 당장 그거 내려달라고 저도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2015년 상청회 모임에 참석해 찍은 사진을 보여주자 이번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노무현 대통령님 때 법무장관을 하셨던 분이 초청을 해서 그 행사에 갔던 사진 아닌가 싶습니다. KBS의 양 당선인 부동산 의혹 보도와 관련해 더불어시민당은 윤리위를 열어 양 당선인을 제명하고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세금 탈루를 위한 명의 신탁 의혹 건은 현행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최고위원회에 형사 고발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더불어시민당은 불성실한 소명, 가족 간 입맞추기로 당 조사가 한계에 직면했다며 수사기관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불거진 이후 평양의 모습은 어떨까요? 평양의 지국을 둔 AP통신이 평양 곳곳을 촬영해 공개했습니다. 한편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건강 이상설은 인포데믹, 즉 거짓 정보 유행병이라고 말했습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평양 중심에 있는 김일성 광장. 한산해 보이는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인지 대동강변은 인적이 더 드뭅니다. AP 평양지국이 촬영해 공개한 그제 낮 평양의 모습입니다. AP는 나라 밖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건강에 대한 소문이 돌았지만 이번 주 평양은 평상시와 같았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공개된 영상만으로는 정확한 실상을 가늠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이 없다는 정부 설명과 맥이 통합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어제 북한에 특이 동향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김 위원장 건강 이상설이 계속되는 것에 매우 안타깝다는 말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 건강 이상설은 인포데믹, 즉 거짓 정보 유행병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건강 이상설을 촉발한 김 위원장의 김일성 주석 생일 참배 불참은 코로나19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연회라든가 중앙보고대회라든가 이런 것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취소되었습니다. 금수산 기념궁전의 참배객의 대상도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오랜 자맹이 코로나19와 관련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김 위원장의 위치는 파악은 하고 있다면서도 정보사항이라며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어제도 김 위원장이 남아공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다는 동정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달 사업체 종사자 수가 1년 전보다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종사자가 감소한 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입니다. 박대기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보면 3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1,827만 8천 명입니다. 1년 전에 비해 22만 5천 명, 1.2% 줄었습니다. 종사자가 감소한 건 2009년 통계 작성 이후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상용 근로자는 1년 전보다 0.1% 감소에 그쳤지만 임시 일용 근로자는 7%나 감소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등 기타 종사자도 7.9% 줄었습니다. 또 30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는 1년 전에 비해 25만 4천 명, 1.6% 감소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만 9천 명, 1% 늘었습니다. 취약계층인 임시일용 근로자와 그다음에 특수형태 근로자 등이 포함된 기타 종사자를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19의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가 15만 3천 명, 12%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어 교육 서비스업 종사자는 10만 7천 명, 6.7% 감소했습니다.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만 9천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종사자가 6만 5천 명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경기도가 4만 1천 명, 코로나19로 가장 심한 타격을 입은 대구는 3만 2천 명 줄었습니다.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이번엔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 현재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먼저 국내외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까지 집계된 확진자는 1,752명입니다. 이 중에 80% 이상은 완치가 돼서 이제 격리 중인 환자는 1,60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사망자는 244명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14명 늘었는데요. 이 중에서 지역사회 내에서 감염된 경우는 인천과 경북 지역에서 각각 1명씩에 그쳤고요. 해외 유입이 모두 12명입니다. 서울, 경기에 7명과 대구 2명, 그리고 검역에서 3명이 나왔습니다. 이렇듯 최근 해외 유입 사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는 추세인데요. 해외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확진자 수가 이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산세가 꺾였다고는 해도 지금도 하루 확진자가 2만 명 이상 나오고 있고요. 사망자도 5만 명이 넘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확진자 수가 2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터키와 러시아는 10만 명 안팎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1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신규 확진자는 크게 줄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우려되는 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최근에 방역 당국이 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별다른 증상이 없는데도 확진된 무증상 감염 사례입니다. 실제로 확진자가 주변에 전파한 사람 중에서 40% 정도는 이 확진자의 증상이 채 발생하기도 전에 전파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증상 발생 전부터 감염력이 높게 나타나는 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징적인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때문에 조용한 전파가 우려됩니다. 최대한 빠른 신고와 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로 총선을 치른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총선 이후에 신규 확진자 수를 살펴보면 20여 명에서 더 떨어져서 최근에는 10명 안팎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우려했던 총선 관련 집단 감염은 일단 없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방역 효과를 거둔 걸로 보이는 만큼 개인위생과 거리 두기 같은 기본 수칙의 중요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5월 1일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타이완은 관광지와 번화가를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타이베이시 도서관과 동물원 입장에 실명제가 도입됐습니다. 입장을 원하는 사람은 QR코드를 스캔해 개인정보와 건강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도 1.5m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철저히 실행하기 위해 입장객 수를 제한합니다. 限制少一点人进来的话，就可以减少社交距离。没有实名制的话，就不知道有多少人去过那个地方。 시민들은 당국의 방역 조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타이베이시는 시민들이 외출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양명산과 타이베이시의 명동격인 시먼띵 등 11개 유명 관광지에 폐쇄유로 TV를 실시간 공개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완치자나 회복기 환자의 혈장을 투여받아 회복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독일에서는 혈장을 기부하려는 완치자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완치자나 회복기 환자에게는 면역 항체가 이미 생성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 이 치료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혈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이들의 혈장을 이용해 치료를 실시하고 있는 독일 레겐스부르크 대학병원에는 기부 의사를 밝힌 완치자가 수백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기부받은 혈장 중에는 항체의 양이 충분하지 않거나 바이러스의 감염성을 중화해주는 중화 항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병원 측은 혈장에 대한 테스트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Wir wissen erst, nachdem wir die Qualität der Antikörper auch getestet haben, ob die Antikörper im Patienten vermutlich eine schützende Funktion entfalten werden und therapeutisch wirksam sind. 혈장 치료 시작 후 환자들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에 혈장 기부자들은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증상은 달랐지만 모두들 아찔한 경험을 해본 터라 다른 환자들에게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것에는 다들 한마음입니다. 코로나19 개인보호 장비의 비축 물량이 줄어들면서 미국 정부는 민간 기업들과 함께 해외에서 장비를 들여오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마스크 등 개인보호 장비들입니다. 미국의 각 주정부들과 병원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필수품입니다. We need tests. We need personal protection equipment. We need resources. We have been fighting every day for PPE. 트럼프 정부는 민간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많은 장비를 사들이도록 독려하는 한편 전세기를 동원해 장비의 신속한 미국 반입을 돕고 있습니다. At least half of the supplies that are brought in through Project Airbridge need to go to FEMA designated hotspots. 나머지 절반의 장비는 민간 기업들이 마음대로 팔 수 있는데요. 야당인 민주당은 정말 필요한 곳 대신 돈을 더 많이 주는 곳으로 장비가 지급돼선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대형 건설업체들이 잇따라 공사를 중단하면서 하청업체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빌딩과 아파트 내장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EYC. 종업원 3명의 작은 회사로 주로 대형 건설사로부터 하청을 받아 일을 해왔는데 긴급사태 선언 이후 공사가 잇따라 중단되고 있습니다. 今もうスカスカでどうしたらいいのかわからないです。どこも同じ状態で厳しいですね。 건설업계는 현장 사원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하자 대형 건설사가 잇따라 공사를 중단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NHK가 대형 건설사 등 20개사를 상대로 취재한 결과 공사 중단 현장이 3천여 곳이나 됩니다. 일본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330만 명으로 대부분 중소영세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들인데요. 공사 중단으로 일감이 사라지면 작업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할 수 없어 고용 유지가 힘들어집니다. 전문가는 하청회사, 기능직 등은 소중한 산업 기반인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합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을 유통해온 박사 조주빈, 부탁 강훈에 이어 세 번째로 박사방 사건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만 19살의 현역 육군 이원호 일병인데요. 군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범희 기자입니다. 군이 어제 신상을 공개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또 다른 피의자 이원호. 나이는 만 19세, 현역 육군 일병입니다.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는 데 가담하고 참여자를 모집한 혐의로 이미 군사경찰에 구속돼 수감 중입니다. 신상 공개는 법조인과 성직자, 대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육군 신상공개위에서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신상 공개로 입을 피의자와 가족의 인권 침해도 고민했지만 신상을 공개하는 쪽이 공공의 이익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재범 방지, 범죄 예방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이원호가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이 공식적으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신상 공개일을 열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규정 역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지난주에 국방부에서 관련 규정을 만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이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군의 이번 결정으로 신상이 공개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피의자는 대화명 박사로 불리던 조주빈과 붓다 강훈, 이기야 이원호 일병까지 3명으로 늘었습니다. KBS 뉴스 윤봄입니다. 지난달 아파트 공시가격안이 발표된 뒤 의견 청취 기간을 거쳐 수치가 확정이 됐는데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잘못됐다는 의견이 3만 7천 건 넘게 접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받아들인 건 2.4%, 900여 건에 불과했습니다. 보도에 임종빈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입주를 시작한 경기도 의왕시의 아파트 단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분양가가 5억 6천만 원이었는데 올해 초 10억 원 넘게 팔렸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시세 70% 수준인 7억 원대로 나오자 입주민들은 크게 반발하며 내려달라는 의견을 집단으로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아파트 공시가격안 발표 이후 이 같은 가격 조정 의견은 3만 7천여 건 접수됐습니다. 지난해보다 30% 늘어 200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9억 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를 내려달라는 의견이 2만 7천여 건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습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들이 평균 20% 넘게 오르며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수용한 가격 조정 의견은 915건, 전체의 2.4%에 불과합니다. 최근 2년 동안 정부가 이 일을 받아들인 비율이 모두 20%를 넘은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을 엄격히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이 의견 제출에 대한 검토에 있어서는 산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을 해서 산정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조정을 했고요. 정부가 소유자 민원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월 발표 수치에서 거의 조정되지 않고 5.98%로 확정됐습니다. 개별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오늘부터 인터넷 등으로 조회할 수 있고 한 달 동안 이의 신청을 받아 6월에 결과가 나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이번 주는 기온이 계속 상승세를 타 낮에는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은 오늘은 21도, 내일은 24도, 5월의 첫날인 모레는 26도로 여름의 기준선인 25도를 넘어 좀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특히 대구는 오늘 25도, 내일 27도, 모레는 30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당분간 뚜렷한 비 예보가 없어 메마른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대부분 지방이 오후부터 좋음 내지 보통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1도, 청주, 대구는 25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높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잠시 뒤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